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습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가망만의 용존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웅천 지역 바로 앞 해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한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다 아래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망만에서 주로 기르는 홍합과 굴 등 각종 양식 생물의 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당 해역에 사는 생물들이 호흡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양식 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우리나라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돌산 앞바다의 수온은 22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도에서 25도로 조정했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만 여수와 고흥 등 370여 가에서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류 면역 강화가 중요해서 먹이를 먹이면서 영양제를 같이 섞여서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액화산소나 아니면 차각막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수산당국은 또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에서 8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신안과 목포, 영암과 여수 등에서 모두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와 율촌 지역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북권에는 인구와 산업 현장이 밀집해 있고 특히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정부와 전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순천과 인접한 여수 율촌 지역에 동북권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은 호소문을 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광주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진행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됩니다. 한편 개원위의 전면 휴진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어선을 충돌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해당 화물선을 붙잡아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겨우 밑창만 보입니다. 경비함과 헬기가 동원돼 수색에 나서고 구조대원들은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보호선과 현장으로 넘어가 타격 신호 실시 중. 현재 타격 신호 실시 중에 있어요.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 가운데 6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된 가운데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경비정을 타고 이곳 해경 전용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 진술과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달아난 홍콩 선적 화물선을 특정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사고 지점에서 59km 떨어진 해상에서 검거됐는데 긁히거나 다른 색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충돌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조업 중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등 19명이 타고 있던 9,700톤급 컨테이너 선으로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해경은 해당 화물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실종된 2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양시 황금산단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공사 현장 30여 미터 상공에서 철골 자재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사고 직후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여수산단 세아 MNS 이산화황 누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 등 4개 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사고 발생 즉시 15분 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지만 회사가 4시간 동안 사고를 은폐했다며 대표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설비 점검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개원한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아주 소란스럽죠. 지역에서도 민주당 차기 시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물밑 경쟁이 한창인데요. 시당위원장이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친명 인사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시당, 도당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들은 2026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주로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역 1인과 원외 인사의 맞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최근 선거를 치르며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는 8명의 현역 의원들은 일찌감치 추대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원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원외에서는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상임대표가 나섭니다. 출마 준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당 운영은 당원에게 맡기고 광주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정 운영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최다선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원희 의원과 주철현 두 재선 의원 간 양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다음 달 17일 전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오는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광주 전남 시도당위원장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고용호, 김화진 두 후보가 입후보했고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당위원장에는 정현 후보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경쟁자가 없을 경우 20일쯤 인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 사건 희생자로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첫 직권 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전라남도와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 통지 대상자들에게는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직권 결정을 사전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양의 가장 큰 화두였던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지역사회 반발이 아주 거셌는데요.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과제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 제철소 안에 자리한 정비 자회사입니다. 기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2,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기존 제철소 정비 협력업체 15곳을 업종별로 통합해 광양의 3곳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대규모 침수 사태를 겪은 뒤 체계적인 정비 기술력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회사 측은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협력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제철소 외 2차 전지로까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 증가로 적자 경영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구매 계약 유지 등 약속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의 이행을 완료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우려했던 공급 유지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지역 납품업체들은 포스코 자회사인 N2B를 통한 거래로 전환될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N2B 정도라면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공개 입찰, 전국 입찰로 해서 저기를 할 건데 소상공인들은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고 또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광양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와 거래 규모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수치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 설립된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난 4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2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물동량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 들어 4월까지 컨테이너 누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늘어난 65만 2천 TEU를 기록했으며 4월 한 달 동안만 보면 24.3%가 늘어난 17만 4천 TEU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입 포화물은 중국 수출 물동량 감소에도 미국과 동남아, 일본과 중남미 등의 교역 물량이 증가했고 환적 화물은 지난해 중남미와 유럽 원양 서비스 신규 유치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일까지 최근 4주간 전국에 신고된 온열질 환자는 108명으로 전남과 광주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전남의 여름 여행지 정보를 담은 남도 여름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여수 아쿠아플라넷과 고흥 팔영산 자연휴양림, 순천 용오름마을 계곡과 광양 어치계곡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양육가정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올해와 내년 아이를 낳은 부모가 5년 이내에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여름이 느껴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 지역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랐고요. 순천은 32도를 기록하며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전남 동부 지역 17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 31도 보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은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가운데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토요일 오후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이 17도, 순천 19도, 광양 20도, 여수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6도, 고흥 29도, 순천 30도, 광양 31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내려갑니다.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안개에는 당분간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2시 51분, 간조 시각은 오후 8시 4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범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양 YMCA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광양보건대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민 1만 원 후원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광양보건대가 회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대학 홍보와 신입생 유치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